자, 보자. 어제 이어서 이제 다시 진도를 더 나갈 건데, 오늘은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먼저 보고, 사각함수 일단 끝까지 한번 쭉 끝내놓을게요. 복습 열심히 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풀어줬던 거 다시 확인하고, 그리고 개념 있으면 정리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여기까지는 꼭 해야 합니다. 갑니다. 유형 6번부터. 부채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은, 일단 처음 시작은 원부터 가는 거지, 그치? 부채꼴에 대해서 일단 쭉 파악을 해볼 거야. 부채꼴. 원부터 출발합니다. 원이 이렇게 있어요. 요 원에 반지름을 R이라고 하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먼저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반지름이 R입니다. 그치? 그럼 요 원의 넓이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모르는 친구도 없을 거야. 이 원의 넓이는 넓이는 얼마냐면은 파이 R 제곱이에요 라고 해서 요 정도 볼 수 있다 이거야. 그치? 다시 이 원의 둘레가 얼마예요 라고 이렇게 하잖아. 둘레의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은 2파이 R이에요. 이 정도는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치? 근데 우리 중딩 때도 했고 지금 현재도 다시 얘기하겠지만 부채꼴의 넓이나 둘레는 그치?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정비례합니다. 정도만 잘 보면 되겠지. 봐봐, 한번 잘라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나는 여긴 얘를 원 전체를 안 보고 중심각이 세타가 되도록 이렇게 잘라볼 거야. 이렇게 잘라서 이걸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다가 쭉 그려봤더니 이렇게 생겼어요. 쭉 가서 이렇게 생겼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중심각을 세타라고 하고 이 반지름 R이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얘는 정비례하기 때문에 선생님 요거는 요 부채꼴의 넓이가 얼마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거야. 얘 넓이는 부채꼴의 넓이지. 넓이는 파이 R 제곱이야. 근데 얘가 중심각의 정비례하기 때문에 360도에 대한 2파이에 대한 넓이가 아니라 2파이에 대한 세타만큼의 비율을 가지고 얘 넓이를 표현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2파이 중에 세타에 해당하는 요 넓이를 표현할 거야. 라고 표현하는 게 얘에 대한 넓이입니다. 오케이? 부채꼴의 넓이는 중심각의 정비례예요. 2파이 중에 세타에 해당하는 넓이를 구할 거다. 비율을 놓고 이야기한 거지. 그래서 얘는 2분의 1 곱하기 R제곱 세타라고 하는 게 이 부채꼴의 넓이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지. 다시 두 번째 난 이 호의 길이 한번 체크해 볼까요? 호의 길이 L이라고 해서 호의 길이입니다. 호의 길이. 호의 길이는 일반적으로 L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도 역시 마찬가지야. 2파이 R 중에서 2파이 중에 세타에 해당하는 호의 길이가 궁금해요 라고 해서 어떻게 표현한다? R 세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호의 길이지, 그치? 그래서 이제 요거는 공식처럼 잘 알고 있어야지. 사실상 고객님 이거 증명해가면서 넓이는 요거 이런 거보다는 요거 기억해놓고 활용하는 겁니다. 그치? 봐봐, 넓이라는 걸 선생님 재정의를 다시 해보면은 R 하나랑 세타 하나를 하면은 뭐예요? 호의 길이. 그치? 그래서 이거는 2분의 1 곱하기 RL이라고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겠구나. 그래서 여긴 얘가 넓이고요. 여긴 얘가 호의 길이야.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호의 길이는 R 세타 하면 끝나는 건데 넓이라는 거는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2분의 1 R제곱 세타도 2분의 1 RL도 표현이 가능하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요거에 해당하는 문제를 좀 풀어보고 다시 이야기를 더 해볼게요. 봐봐. 762번을 봅시다. 762번. 여기 요 문제를 보면은 호의 길이가 3파이고 넓이가 12파이인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구해볼까? 몰라. 아무것도 몰라. 부채꼴이 있어요. 이렇게. 그렇지? 부채꼴이 이렇게 있어서 일단 문제에서는 호의 길이가 3파이고 호의 길이가 3파입니다. 얘에 대한 넓이가 얼마냐면은 12파이예요. 맞지? 이렇게 돼 있지. 나 이거 아까 전에 봤어. 이 부채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부채꼴 넓이지. S라고 표현할게요. 넓이는요 2분의 1 RL이에요. 근데 R은 몰라. 근데 L은 알아. 얼마? 3파이라고. 요거에 대한 결과가 12파이가 돼야 됩니다. 라고 해서 R 값을 띡 구해봤더니 얼마가 된다? 8이나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됐다. 3파이 약분되고 양변이 2만큼 곱한 거지. 8이야. 됐다. 요거에 대한 요 반지름 길이가 8이구나. 이렇게. 나는 근데 문제에서 중심각의 크기가 궁금해요. 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호의 길이로 갑시다. L로 가서, R 세타가, R 알아요. 8 곱하기. 세타 중심각 몰라. 얘에 대한 결과가 뭐랑 똑같아야 돼? 3파이랑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세타 값은 얼마가 되는 게 맞아?
8분의 3파이가 맞습니다. 이게 봐봐. 이게 뭐 원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 공식이 네 머릿속에 다 있어야지 활용을 하든 뭘 하든 합니다. 이거를 막 공식이 뭐였지 이렇게 하면은 문제 못 풀어요. 그래서 공식은 머릿속에 무조건 다 들어있는 상태에서 아 이렇게 해야 돼를 떠올려야 되니까 이거는 공식 암기 원리 당연히 옛날에 처음에 개념 설명할 때 선생님 다 했단 말이야. 그 원리 물론 니네 다 까먹었지 그치? 지금 알려도 또 까먹어요. 그치? 지금 현재는 원리보다는 적용한 연습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라고 보고 이야기하면 돼요. 됐지? 다시 뒤로 더 가서 뭐 활용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딱 더 풀어보고 다시 올라올 거예요. 다시 갈 거예요. 772번을 갑시다. 772번. 772번 보면은 그림과 같이 반지름 길이가 10이고 중심각이 2분의 루트 3 파이인 부채꼴 OAB에 반지름 길이가 4이고 중심각의 같은 부채꼴 OCD를 잘라낸 도형이 요거다. 이를 이용해서 호 AB와 호 CD가 밑면의 둘레인 원뿔대 모양의 도형을 만들었을 때 호 AB와 호 CD로 만들어지는 원의 중심을 각각 EF라고 하고 선분 EF의 길이를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씩 한번 매겨볼 테니까 잘 보세요. 일단 생긴 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부채꼴부터 하나씩 다 찾아볼게요. 부채꼴은 이렇게 있어서 일단 큰 부채꼴은 이렇게 생겼어. 그치? 얘가 5고 얘가 10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몰라. 근데 중심각은 알아요. 얼마? 2분의 루트 3파이, 2분의 루트 3파이야. 이렇게 되겠다. 얘를 딱 접으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원뿔이 나와요. 그치? 근데 얘를 요만큼 잘라냈다 이거예요. 쭉 가서 요만큼 잘라냈다. 얘도 역시 부채꼴이고요. 요 길이가 4인 것만큼 부채꼴 잘라냈더니 요 접은 모양이 마치 원뿔대처럼 생겼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생긴 거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원의 중심 여기 있고요. 원의 중심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쭉 걷더니 얘는 당연히 수직일 거고. 그렇지, 이렇게 생겼다. 됐지? 근데 문제에서는 EF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해서 모든 상태를 다 보는 건데 봐봐, 우리 입체에서 보면 당연히 너무 어려워. 입체에서 보면 어려우니까 우리 단면적으로 볼 거야. 어떤 면을 먼저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여기는 원의 중심 지나면서 일직선을 쭉 그어놓고 원의 중심 지나면서 일직선을 쭉 그어놓고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요 선을 기준으로 난 요 단면만 보고 이야기할 거예요. 입체 도형 말고. 우리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은 얘에 대한 반지름도 필요할 것 같고 얘에 대한 반지름도 필요했고 또 요 모선의 길이도 필요할 것 같아. 이 정도만 놓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가봅시다. 출발. 선생님 여기 있는 요 도형을 다시 와봤더니 얘를 어쨌든 접어서 만든 거잖아. 그치? 다시 여긴 얘를 쭉 째서 쫙 펼쳐놨다라고 했을 때 요 원에 해당하는 거는 여기 있는 요 부채꼴의 호에 전부 다 맞닿아 있을 거야. 맞지?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는 요 호의 길이가 필요해요. 선생님 요거는 R세타예요 라고 해서 2 루트 3파이라고 이렇게 얘기되지 않을까? 맞지? R세타. 그러면은 여기 있는 요 호가 여기 있는 원의 둘레 다 맞닿아 있으니 이 원의 둘레도 2 루트 3파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된 게 왔습니다. 여기까지 잘 됐죠? 그럼 다시 갑시다. 선생님 그러면은 얘에 대한 요 원의 반지름 길이는 2파이 R이 요 원의 둘레니까 반지름은 얼마야? 루트 3이 됐어. 이렇게. 그럼 여기는 요 길이가 루트 3이구나. 일단 1차적으로는 이렇게 확인했고요. 여긴 요 반지름도 찾으러 갈 건데 요 반지름도 역시 얘를 다시 쭉 잘라서 쫙 펼쳐놨더니 여기 있는 요 원에 다 맞닿아 있지 않을까? 요 호가? 맞지? 밑에 있는 원을 펼쳐놓고 갖다 붙인 거예요. 됐지? 그럼 다시 갑니다. R세타라는 게 호의 길이니까 이 호의 길이는 2분의 루트 3파이 곱하기 12여서 6 루트 3파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되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 모든 호가 여기는 원의 둘레 다 맞닿아 있을 거니까 이 원의 둘레도 역시 6 루트 3파이야 이렇게 얘기됩니다. 그러면은 이 원의 반지름 찾을 수 있어요. 2파이 R이 요 원의 둘레니까 요거 얼마? 3 루트 3이야 라고 하는 게 요 원의 반지름이 되지 않을까? 다시 와서 그럼 선생님 얘가
3루트 3이에요. 라고 됐고요. 다시 돌아와서. 여긴 요 선이, 여기 있는 접었을 때 요 모선이 되는 건데, 여긴 요 길이가 얼마야? 8이야, 8. 얘가 8이구나.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찾고자 하는 건 길이가 어디였지? 문제에서 찾고자 하는 길이는 여기였어요, 여기. 그렇지? 여기 있는 사다리꼴 모양의 등변 사다리꼴이지. 사다리꼴 모양의 높이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여긴 이 점에서 밑에 수에발 쭉 내렸더니 뭐 그림이 비율상 맞지는 않을 수 있지, 그렇지? 여기는 얼마예요? 루트 3입니다. 그럼 여기는 2 루트 3이네. 맞지? 그래서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이 길이를 구하면은 얘에 대한 F에 대한 길이에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조각 모음을 잘 해야 되고요. 하나씩 필요한 거 잘 찾아야 되니까 열심히 잘 찾아보고 복습 열심히 해야 돼. 알겠지? 다시 뒤로 넘어가서 선생님 요거는 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 주제를 가지고 선생님이 한번 얘기를 했단 말이야. 부채꼴에서. 어떤 주제를 갖고 얘기했었냐면은 둘레가 일정한 부채꼴에서 그치? 원의 넓이의 뭐 최대값을 구하든 최소값을 구하든 한번 구해볼까? 막 이런 걸 했단 말이지, 그치? 한번 가볼게요, 선생님이. 부채꼴의 둘레가 일정할 때입니다. 꼴의 둘레가 일정할 때. 그치? 이건데, 봐봐, 선생님이 이거를 막 암기하고, 나는 뭐 미안하지만 암기했어요. 암기가 한 게 아니라 암기가 됐어요.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건데? 막 이렇게 암기가 됐는데, 이걸 막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니네가 실제로 문제를 만났을 때는 직접 풀어나가면 되고,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직접 푸는 걸 더 추천해요. 근데 나는 뭐 싫어. 외워서 시험만 잘 보면 돼. 라고 하면 외워도 선생님이 아무 말도 안 할 테니까, 외우든, 그 원리를 알든, 이건 니네의 선택이니까 잘 해보십시오. 봐봐. 둘레가 일정하다. 그 둘레를 나는 일단 A라고 할게요. 어떤 수치겠지, 그치? 정해진 상수값입니다. 봐봐. 부채꼴 이렇게 있어요. 둘레가 일정하다 이거야. 이렇게. 다시 얘기해서 요 반지름과 요 호의 길이를 띡 더했더니 얘가 얼마냐면 A야. 이렇게 된 거지. 그때 요거에 해당할 때 요 부채꼴의 넓이의 최대값을 한번 표현해 볼 거야. 넓이 최대값. 어떻게 표현하는지만 한번 같이 가보면 될 것 같아요. 봐봐. 이 변수를 막 여러 개 잡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 그래서 나는 이 원의 반지름을, 부채꼴의 반지름을 R이라고 놓으면은 요 호의 길이는 자연스럽게 요 둘레가 A였으니까 A-2R이야 라고 이 정도 표현되지 않을까? 맞지? 그럼 다시 갑니다. 그럼 선생님 요 넓이 구할 수 있어요. 아까 전에 2분의 1 R제곱 세타도 분명히 했지만 2분의 1 RL도 했으니 중심각을 모르더라도 나는 넓이를 표현할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얼마?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L 얼마? A-2R입니다. 근데 선생님 다시 생각. A라는 거는 분명히 상수라고 얘기를 했지. R은 내가 잡은 변수예요. R 값이 어떻게 돼야 넓이가 최대가 되는지를 지금 파악하러 가고 있는 거고. 오케이? 그럼 봅시다. 얘를 쭉 전개했더니 R이 변수야. R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마이너스 R제곱에다가 플러스 2분의 1AR이라고 해서 선생님 얘는 분명 위로 볼록 함수예요. 위로 볼록 2차 함수인데 R 값이 얼마일 때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해서 R 값이 얼마일 때 4분의 A일 때 얘는 최대값을 갖습니다. 맞다. 넓이가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고 있냐면은 여기는 반지름이 4분의 A면 돼요. 이렇게? 물론 좋아. 그렇지? 좋아. 그래서 이렇게 찾는 걸 선생님 더 추천합니다. 하다 보면은 외워지면 그냥 외워지고 아니면은 그냥 하고 이렇게. 그럼 봐봐. R이 4분의 1일 때가 최대되잖아? 그럼 얘가 얼마일 때? 4분의 1일 때 최대가 되고요. 그럼 얘가 얼마일 때? 4분의 1일 때 최대가 되고요. R에다 4분의 2 집어도 이게 얼마일 때? 2분의 2일 때 최대가 됩니다. 그럼 얘는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반지름은 4분의 A가 돼야 되고 요 호의 길이는 얼마일 때? 2분의 A가 될 때 최대가 되는구나. 그치? 그리고 R세타가 호의 길이기 때문에 중심각이 몇 라디안? 2라디안일 때 최대가 됩니다. 이렇게? 그럼 얘에 따라서 중심각이 얼마일 때? 2라디안일 때 최대가 되는구나. 라고 해서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건 중심각이 2라디안이라는 걸 기억하고 있고요. 이거를 직접 이렇게 막 외워가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케이? 뭐 넓이에 대한 최대값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R 대신에 뭘 집어넣고 4분의 2 놓고 구하면은 얘에 대한 넓이의 최대값이야. 근데 뭐 요런 사항들을 막 외워도 상관이 없고
원리 그대로 이참수를 만들어서 이야기해도 상관이 없으니 선생님 추천한 방법은 다시 얘기해서 요거지만 요거야. 요거니까 요렇게 해보시고 아 이거 당연하네. 그러면 요렇게 적용해도 상관이 없고 니네 편한 대로 하십시오. 알겠지? 요거에 대한 문제는 선생님 안 풀게요. 안 풀 테니까 잘 한번 정리하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다시 갑니다. 다시 가서요. 선생님이 이제 부가적인 설명을 몇 개만 딱 더 할 건데, 호도법이랑 60분법이라는 걸 안 하고 넘어왔단 말이야, 그치? 근데 혹시나 하고 선생님이 몇 가지만 딱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60분법이라는 거는 몇 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치? 60분법이라고 하고, 호도법이라는 거는 각도를 상수로 표기하는 걸 호도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그치? 요거에 대한 표현을 선생님이 요 정도만 딱 하고 넘어갈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라디안이라는 걸 통해서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치? 라디안이 뭐냐면은 라디안 코의 길이와 반지름의 길이가 같게 되는 요 중심각을 1라디안이야 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이야기하는 걸 라디안, 호도법에 대한 기본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봐봐, 어떤 뭐 수학자들이, 고대 수학자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봐봐, 이렇게 있어서, 이게 원의 중심입니다. 중심. 아, 선생님, 나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이 반지름을 일단 R이라고 놓고, 이 곡선의 길이가 R인 정도만큼 딱 체킹을 해봤더니, 이 정도가 R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이 중심각을 뭐라 하냐면 1라디안이야. 상수값 1이라고 각도 이렇게 적는 거 맞지, 그치? 요거예요. 아, 오케이. 다시 갑니다. 여기서부터 중심각이 다시 호의 길이가 R만큼 딱 체킹해봤더니 요 정도. 얘도 뭐야? 1라디안이야. 아, 그럼 선생님 호의 길이가 2R이면 2라디안이네요. 요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럼 다시 또 갑니다. 호의 길이가 1R만큼인 또 점을 딱 잡아서 이렇게 그어봤더니 얘도 역시 1라디안이야. 이렇게 얘기되는 거 맞겠지, 그치? 근데 요 길이는 남네? 맞지? 요 길이를 굳이 막 찾았더니 0.14, 1592 막 R 정도 이렇게 얘기가 됐다 이거예요. 그치? 어느 정도 좀 받아들이십시오. 왜요? 라고 하면 니가 좀 찾아보고 아니면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각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아, 1라디안이니까 R이고 2라디안이니까 2R이고 3라디안이니까 3R 3R이니까 3라디안 0.14 뭐뭐 R이니까 여긴 요 중심각도 0.14 뭐 라디안 이 정도 체크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는 180도라고 하는 거를요 무리수인 3.14 1592 막 이렇게 무리수로 표현했다 이거예요. 그치? 60분법 얘는 코드법입니다. 아 근데 여기 무리수야. 니네 파이 알잖아. 주기율표라고도 알고, 그치? 주기율도 알고. 그래서 이거를 무리수이기 때문에 이제 약속한 거지. 얘를 무리수니까 우리 파이라고 약속하고 파이라고 쓰자. 이렇게 약속한 거야. 그래서 180도라고 하는 거는요. 180도라고 하는 거는 얼마가 되고 파이라고 이렇게 얘기되는 게 맞아요. 그치? 다시 뭐 요거에 대해서 뭐 90도는 2를 나누고 60도는 3을 나누고 30도는 6을 나누고 45도는 4를 나누고 막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지, 그치? 뭐 그거 니네 잘 할 거니까 일단 패스하고 요 정도만 얘기할게요. 60분법을 호두법으로 표현하고 싶잖아? 180을 나눕니다. 그래서 1도가 얼마예요? 180분의 파이예요. 요 정도 얘기해도 되고요. 또 1라디안이라는 거는 나도 몰라. 그래서 1라디안이라는 거는
양변을 3.14159로 나눠요. 파이로. 그래서 얼마예요? 파이분의 180도야. 라고 놓고 얘를 60분법으로 호도법을 60분법으로 이렇게 바꿔서 표현하면 된다. 뭐 이 정도만 얘기하면 되겠지? 추가적으로 하나 더 있어요. 180도가 3.14159 등등등등등등등 요 값이랑 똑같다 요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긴 얘를 3.14159로 요 무리수 딱 나눠보잖아? 그럼 1라디안이라는 게 얼추 나오는데 1라디안은 물론 나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이식 친구 얘기하면 나도 몰라요. 내가 해본 게 아닌데 어떻게 알아? 그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나는 그 정도 사용하는 거고 나눗셈을 직접 해봐도 되고요. 뭐 근사치의 값으로 표현해보면은 얘는 57도 정도라고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기억해놓고 우리 활용만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대체 그래서 큰 맥락에서 60분법, 호도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면 이 정도가 큰 맥락이니 정의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다시 설명하는 거고 요것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들이니까 정리만 쫙 깔끔하게 잘 해놓으십시오. 됐지? 계속 뒤로 갑니다. 사각함수의 정의로 가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 아마 선생님이 이제 얘기하는 거는 약속이에요. 약속. 정의. 사각함수의 정의예요. 지겹도록 풀기도 해야 되고 표현도 해봐야 되고 다 해야 돼요. 정의입니다. 정의.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다가 단위원을 일단 그려놓고 원을 그려놓고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중심이 0,0이고 반지름 길이가 R인 어떤 원이 있습니다. 이 정도만 체킹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렇게만 한번 해볼게. 이렇게 있다. 이 반지름 길이가 R이라고 할 거고요. 다시 중심 0,0이야. 이 정도만 얘기하고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미안하지만 이건 어쩔 수 없이 정의입니다. 평면 좌표계라고 하면은 우리가 평면상에서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얼마큼 이동했어 정도가 평면 좌표계거든. 근데 극좌표계라는 것도 있어요. 극좌표계가 뭐냐면은 떨어진 거리와 각도를 이용해서 좌표를 찍는 거 극좌표계. 관심 많이 없거든? 표현하는 것만 잘 알고 있으면 돼. 알겠지? 이게 극좌표계야. 이건 생각보다 많이 쓰니까 기억해놔 정도만 우리 잘 습득하고 이야기하자. 요거예요. 극좌표계가 뭔데? 뭐 구글 GPT한테 잘 물어보세요. 잘 물어보면 되고. 근데 우리가 막 물어본다고 해서 수학적 깊게 들어가도 물론 너무 좋지? 지금 시험 기간입니다. 시험 기간 아닐 때 하시고요. 지금은 그냥 극좌표계 요 정도 표현하는구나 정도만 잘하면 되니까 그 정도만 잘 하십시오. 갑시다. 출발. 선생님이 요 원 위에 한 점을 딱 잡을 거야. 요 P점이라고 해서 여긴 요 점을 X, Y라고 임의로 놓고 한번 출발해 볼게요. 그랬더니 원의 중심과 여기 있는 P점을 쭉 연결했을 때 요게 R이야. 이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치?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중심각을 세타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지금부터 표현하는 것만 잘 보면 돼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생님, 사인이라는 건 정의, 약속, 시키는 대로 움직여. 요거야. 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원점부터의 거리, 거리야, 거리. 거리분의 Y 좌표지, Y 좌표를 얘기하는 게 사인 세타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치? 여기에서 사인 세타는요, R분의 Y예요. 요 정도 얘기하는 거예요. 됐지? 그럼 다시 갑니다. 그럼 코사인 세타는 뭘까요? 라고 하면은 얘가 똑같아요. R분의, 얘 뭐예요? 거리. 분의 X좌표를 우리 코사인 세타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오케이? 그럼 다시. 탄젠트 세타라는 건 좀 특이하지. 그래프 다 배웠으니까 그래프를 때 제일 복병이었단 말이지. 얘는 뭐 규칙이 있으니까 뭐 똑같이 그렸지만 얘는 좀 달랐지, 그치? 복병은 아니고.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거는 X 좌표 분의 Y 좌표라고 하는 얘를요. 탄젠트 세타예요. 이 정도 얘기한다 이거예요. 맞지? 그래서 얘가 사각함수의 정의구나. 왜요?가 아니라 그렇구나가 더 중요합니다. 요거예요. 그럼 봅시다. 사인 세타를 이렇게 정의하고 코사인 세타를 이렇게 정의하는데 거기는 문제를 가서 한번 확인만 해보고 다시 올게요. 781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구석탱이에서 합시다. 781번. 요래할 거거든. 이에요. 봐봐. 원점 O와 점 P를 지나는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을 세타라고 합니다. 라고 했지. 평면좌표계를 일단 그리고요.
그렇지? 얘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이 이 P점이에요, P점. 얘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이고요. 얘가 P점입니다. 그럼 OP를 연결한 요 선을 얘를 동경 세타라고 했을 때, 그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 세타를 다 구해볼까라고 했으니까 한번 표현만 해볼까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 세타 한번 다 표현만 해볼 거야, 표현만. 뭐가 필요하냐면 일단 사인이나 코사인은 거리가 필요합니다. 0,0부터 여기 있는 P점까지 거리를 띡 계산해봤더니 10이라고 되겠지, 그치? 그럼 여기 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는요, 거리 분의 Y좌표를 얘기한다. 10분의 마이너스 8이 되고요.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는요, 거리 분의 X좌표니까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요. 탄젠트 세타라는 거는 X좌표분의 Y좌표니까 마이너스 6분의 마이너스 8이에요. 이 정도 얘기돼서 정의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려운 거 없지. 그럼 다시 올라가 볼게. 우리 상제관계, 뭐 이상한 관계라고 해서 탄젠트 세타라는 거를 코사인이랑 사인으로 표현할 수 있대. 과정도 보여주고 하면 다 보여줄게요. 요거는. 아, 선생님 이거 코사인 사인 어떻게 표현하지? 라고 했더니 분모랑 분자를 거리 양수값인 R로 동일하게 나눕니다. 그때 얘는 R분의 X 좌표, 요거 분의 얘는 R분의 Y 좌표예요. 이렇게 얘기되지 않을까? 이렇게? 오케이, 됐어. 뭐가 됐어? 여긴 얘가 코사인이에요. 여긴 얘가 사인입니다. 아, 그러면은 얘는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라고 표현해도 무방하겠구나. 탄젠 세타 궁금해? 코사인 사인만 알아도 구할 수 있어. 이 정도 무방하겠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어요? 다시 여기 추가 설명 몇 개 더 있다. 보세요. 여기 있는 사인이나 코사인은 분모값이 다 뭐예요? 거리야, 거리. 즉 다시 얘기해서 양수값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치? 근데 사인이나 코사인은 그 부호를 놓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지. Y좌표가 양수면은 사인은 양수고 X좌표가 양수면은 코사인은 양수야. 이렇게? 그럼 다시 사분면마다 사인 양수 음수 정해져 있고 코사인 양수 음수 정해져 있지 않을까? 그치? 부호를 놓고 얘기했을 때는 사인은 Y좌표가 양수면 다 양수야. 그래서 1사분면에서 사인이라는 거는 양수가 됩니다. 또 2사분면에서도 사인이라는 게 양수가 돼요. 이렇게 얘기되는 거 맞지? 다시 코사인도 한번 가볼게요. 코사인 봤더니 선생님 X좌표가 양수면 코사인 양수예요. 그래서 1사분면에서는 코사인이 양수고요. 또 4사분면에서는 코사인이 양수예요. 이 정도 얘기되는 거 맞겠지? 그럼 다시 갑니다. 탄젠트는요, X좌표랑 Y좌표의 부호가 같을 땐 양수고 부호가 다르면은 음수가 돼요. 한마디로 X좌표, Y좌표가 전부 양수인 1사분면은 양수가 되고요. 2사분면은 음수이지 않을까? 그치? 3사분면은 음수니까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수학할 때부터 이게 있었어. 얼싸 탄코 막 얼싸 안고 막 우리 하나하나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그치? 그거랑 똑같이 가는 거야. 여기선 뭐야? 전부 다 양수네. 그래서 올 이렇게. 여기 사인만 양수네. 여기는 탄젠트만 양수네. 여기 코사인만 양수네. 코라고 해서 뭐 얼싸 탄코, 얼싸 안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거는 선생님 시절 때부터 있던 거니까 당연히 중요하니까 이름도 붙고 했겠지, 그치? 그래서 요 정도는 잘 알아둬야 되는 게 당연히 맞는 것 같다. 됐어요? 그럼 다시 요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조금 더 합니다. 다시 가볼게요. 다른 색으로 가보자. 봐봅시다. 선생님, 아까 전에 뭐 극좌표계가 뭐고, 뭐 평면좌표계가 뭐고 막 이렇게 선생님 막 얘기했는데, 그게 뭐예요? 라고 하면은, 여긴 예를 선생님 한번 정리해 볼 건데, R이라는 건 분명히 거리 맞지, 그치? 그래서 양배 똑같이 R만 딱 곱하잖아? 그 Y좌표라고 하는 얘는요, 어떻게 표현되지? R 곱하기 사인 세타예요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럼 코사인 세타 똑같아요. 양배 똑같이 R만큼 딱 곱했더니 X 좌표가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R 곱하기 코사인 세타예요. 이 정도 표현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됩니다. 그러면은 저기 있는 거리와 중심각만 알고 있다면 X좌표랑 Y좌표도 물론 극좌표계라는 걸 통해서 표현할 수 있구나. 습득, 그치? 받아들여. 그럼 여기 있는 요 X, Y라는 거를 여기 있는 거리와 중심각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도 가능해요.
어떻게? 선생님, 아까 전에 X좌표가 여기였잖아? 그래서 R 코사인 세타, 컴마. Y좌표가 아까 전에 얘였잖아? 그래서 얘는 R 사인 세타예요. 라고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고요. 얘를 극좌표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치? 됐어요? 이 정도만, 맞구나. 이 정도만 잘 받아들이면 돼요. 더 한번 가볼까? 그럼 선생님, 극좌표계를 통해서, 여긴 0,0부터 여기 있는 P점까지 거리를 한번 계산해 볼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OP 거리를 계산했더니, 이거 뭐 선생님 저기 나와 있는데요? 아니라고? 이거지. 근데 여기 있는 좌표를 이용해서 표현해 봤더니, 루트, X값 차이 제곱이어서 R제곱 곱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R제곱 곱하기 사인 제곱 세타라고 하는 게 이 OP 거리랑 같습니다. 오케이? 그럼 다시. 선생님 양변 제곱을 쫙 해보니까 R제곱은요. R제곱 곱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R제곱 곱하기 사인 제곱 세타예요. 이 정도 얘기가 될 거고요. 양변 똑같이 R제곱을 딱 나눠보잖아? 그랬더니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라고 하는 얘가요. 얼마가 된다? 1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치? 얘는 세타가 뭔지 중요하지 않지? 세타가 뭐에 상관이 없잖아. 그 OP 거리를 놓고 얘기한 거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얘는 세타가 뭐가 됐든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성립한 애구나 라고 해서 요것도 잘 기억해놔야 돼요. 이거 선생님이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은데 이거는 무조건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다시 조금만 더 가볼게요. 여기 얘를 이제 변형시켜서 하나하나 한번 체킹해보면은 뭐 여기까지는 잘 나오지 않을 텐데 선생님이 오버해서는 설명을 안 할 거야. 안 할 거니까 이 정도까지만 기억해 둡시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양변을 일단 코사인 제곱을 한번 나눠볼게요. 코사인 제곱을 딱 나눠보잖아? 그럼 얘는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뭐예요? 사인 제곱 세타라고 이렇게 될 거고 얘는 1 될 거고요. 얘는 누구지?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1입니다. 라고 이렇게가 됐습니다. 그치? 그럼 오케이. 그럼 얘는 그치? 봤더니 코사인 분의 사인이 선생님 아까 전에 탄젠트라고 했잖아요? 그치? 그럼 얘 뭐예요? 탄젠트 제곱 세타 플러스 1이 뭐랑 같아요?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랑 같아요. 뭐 얘를 시컨트라고 이제 미적분강 배울 텐데 지금 현재는 사용을 안 할 거니 탄젠트 더하기 1이라는 거는 딱 정해져 있는 값이구나 라고 정도만 보면 됩니다. 오케이? 얘를 사인 제곱으로 나누는 거는 뭐 물론 표현이 가능하지만 그 정리를 잘 니네가 하면 되고요. 요 정도까지만 우리 기억해두자. 얘는 기억하자. 기억합시다. 알겠지? 이 정도는 기억합시다. 선택이 아니라 선생님 필수라고 얘기할 거니까 이 정도는 기억하자잉. 알겠지? 요거는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거 기억합시다. 정이 중요합니다. 선생님 지금 얘기하는 건 다 머릿속에 다 있으면 돼. 이건 있고 저건 없고 저 뭐였지 막 이런 거 안 되고 내가 알려주는 건 막 거창하게 막 이상한 거 막 다 들으면 막 이렇게 설명 안 하니까 일단 선생님 설명하는 건 다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지? 그럼 계속 갑니다. 필요한 것들만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저기는 790번. 선생님 단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790번으로 가서 요거야. 사인 곱하기 코사인은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요. 뭐래? 0과 작아? 몰라. 이렇게. 다시 코사인 곱하기 탄젠트는요. 코사인 세타 곱하기 탄젠트 세타는요. 0과 작아. 이렇게. 몰라! 이렇게 첫 번째 풀이한 것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1번. 선생님, 저는 경우를 딱 나눠놓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그치? 그런 경우에는 여기 봤더니 코사인 두 개가 있잖아. 그래서 부호를 놓고 얘기해 보면 얘가 양수야. 코사인 양수. 그러면 사인이 음수가 돼야 되고 탄젠트가 음수가 돼야 됩니다. 그치? 그럼 사인이랑 탄젠트는 음수고요. 코사인 양수인 거는 얼사탄코였잖아. 뭐야? 445면이네. 그치? 양수인거만 표현한 거니까. 여기 세타가 4,3면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 다시 바꿔서. 코사인이 음수야. 라고 하면, 오케이. 사인 양수. 탄젠트 양수.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치? 근데 눈을 씻고 쳐다봐도 사분면마다 전부 다 양수인 거 있어.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하나씩 양수고,
양수가 두 개인 건 없어요. 오케이? 즉 다시 얘기해서 사인하고 탄젠트가 양수고 코사인이 음수인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의 세타가 4, 4분면 각이야 라고 이렇게 찾을 수도 있고요. 우리 배운 게 있단 말이지. 배운 걸 한번 활용해보자. 앞에 있는 거 선생님 이거 뭔지 몰라요. 냅둬요, 냅둬. 두 번째 풀이 방법이라고 할게요. 두 번째 풀이 방법. 냅둬.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거 어떻게 알아? 몰라요. 음수. 오케이. 뒤에 있는 걸 딱 보잖아. 그럼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 곱하기 탄젠트라고 하는 건데 탄젠트는 뭐라 했지? 코사인분의 사인이야. 그치? 즉 다시 얘기해서 얘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0보다 작습니다. 오케이. 약분됐네? 그럼 사인이 뭐야? 음수야, 음수. 그럼 사인이 음수니까 자연스럽게 코사인은 양수가 되는 게 맞고 하나 또는 전부 다 양수니까 얘는 사인이 이미 음수여서 하나가 양수인 사분면밖에 없는데 코사인이 양수래. 그래서 얘는 몇 사분면? 4사분면입니다. 이렇게 봐도 상관이 없어요. 너네가 편한 대로 봐도 되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상관이 전혀 없고요. 잘 고르고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알겠지? 뭐 나머지는 부호 따지는 거니까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너네가 이제 싫어하는 연산 죽어라고 끝 이렇게 하는 게 남았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이 방법 주행만 좀 얘기해 보면은 연산을 한번 정리해봐. 상하감수 이렇게 쭉 늘어날 테니까 정리해봐 라고 하는 거는 중요한 포인트가 선생님이 분명히 있다고 했었지. 그치? 여기 선생님 증명한 거 쫙 봐보세요. 증명한 거 쫙 보면은 선생님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이게 섞여있는 코사인분의 사인은 탄젠트로 표현돼요. 그리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에요. 이렇게 막 사인, 코사인 막 섞여있단 말이야. 그치? 근데 탄젠트랑 코사인이랑 탄젠트랑 사인이랑 섞여있는 건 없어요. 물론 보면 선생님 여기 섞여있는데 이거 이상하지 하지 말고 바꾸는 거. 우리가 절대로 성립하는 건 이 정도 볼 수 있고 얘는 지금 활용도가 되게 높진 않아요. 그냥 바꾸는 역할만 합니다. 오케이? 다시 얘기해서 사각함수를 쫙 늘어놓고 정리를 한번 해봐라.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 그럼 우리 어떻게 하냐면은 사인하고 코사인은 하나로 묶어 정리가 가능해요. 라고. 근데 탄젠트는 여기에 섞일 수가 없으니 탄젠트가 나오면은 무조건 사인 코사인을 바꿔놓고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이 정도 얘기하면은 제일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솔직히 해서 영양. 보다 보면은 막 풀다가 이런 게 있어요. 선생님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막 계산한 결과 이게 나왔어요. 그럼 이거 얼마? 1이지. 이렇게 해서 계산한 것도 나오지만 어떤 것도 나오냐면은 여기는 1이라는 값을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로 바꿔서 연산하는 경우도 나오니 이거는 당연히 연산에 대한 문제니까 많이 해보고 적용 많이 해보고 생각 많이 해본 사람이 무조건 잘할 수밖에 없어요. 머리 좋다고 잘하는 거 아니야. 아니니까 이거는 적용 한번 해보자. 천천히 적용해보자. 지금 뭐 타임 어택하고 시간 제고 그런 거 아니잖아. 천천히 적용해보면 됩니다. 선생님 필요한 것만 몇 개 한번 풀어볼 테니까 같이 한번 가봅시다. 796번으로 한번 가봅니다. 796번. 우리 막 되게 어려운 건 뭐 내가 할 필요 없을 것 같으니 냅둘 거고, 796번에 2번을 먼저 가볼게요. 2번. 뭐 되게 중요하고 막 이런 게 있구나, 막 신기하지, 막 이런 거 아니야.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제곱 세타가 얘를 정리했을 때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나오는 게 맞냐? 이 정도 물어봤지, 그치? 그럼 두 개가 같은 관계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확인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봅시다.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선생님은 좌변을 통해서 우변을 보여줄 건데 1 플러스 코사인 분의 사인 제곱 연산할 수 있어? 안 돼. 양변에 1 플러스 코사인 곱해서 물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좌변 통해서 우변 보여주는 거니까 선생님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가요. 1 더하기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섞이면 연산이 안 되거든, 분수여서. 그래서 어떻게 해줘? 바꿔줍니다. 뭘 통해서? 얘를 통해서. 선생님 사인 제곱 세타는 뿅!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랑 똑같아요. 여기 있는 분자를 사인 제곱 세타 대신에 뭘로 바꾸면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로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 얘기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중딩 때부터 계속 연습 때 합차를 통해서 인수분해 했더니 분모는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라고 될 거고요. 분자는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라고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얘랑 약분이 쭉 되고 남은 결과 뭐예요?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라고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2번은 참이에요. 이 정도 보는 거지. 어렵지 않아. 하나씩 정리 잘하면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까 정리 잘 해보고요. 뭐 필요한 게 있으면 더 할 텐데 하나만 더 해볼까? 저기는 800번의 니은 한번 봐봅시다. 800번의 니은 봅시다. 800번. 그나마 좀 복잡해 보이는 거 하는 거지. 봅시다. 여기 봤더니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 요거 분의 분자는 1 플러스 탄젠트 세타에 전체 제곱에다가 플러스 얘는 뭐지?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에 제곱을 연산했더니 2가 나오냐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잘 생각하세요. 아까 뭐라 그랬지? 선생님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탄젠트는 섞을래야 섞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잖아? 지금 그거를 그대로 시행을 할 거고요. 일단 요거는 분배를 합니다. 분모는 냅둬요. 탄젠트 제곱 세타 플러스 1이라고 됐고요. 분자는 탄젠트 제곱 세타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2배 탄젠트 세타예요. 이렇게 됐지? 뒤에 있는 건 뭐 똑같다 이렇게 쓸까? 됐지? 선생님 이거 뭐 더 할 거 없이 탄젠트 제곱 플러스 1분의 탄젠트 제곱 플러스니까 1만치 내려오지 않을까요? 그치? 그래서 1 더하기 얘는 누구예요? 일단 계속 쓸게요. 천천히 제곱 세타 플러스 1분의 2배 탄젠트 세타 라고 됐고 뒤에 있는 것도 풀까 그냥? 앞에 있는 거 먼저 다 풀고 합시다.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선생님 요거 안 돼요. 사인 코사인이랑 섞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 다 바꿉니다. 그럼 뭐야 귀찮아서 코사인 제곱 분의 사인 제곱 플러스 1 분의 분자는 2 곱하기 코사인 분의 사인이에요. 이러면 됐지. 맞지? 오케이. 얘는 분수에다가 그 번분수 소거해야지. 분모자에 똑같이 코사인 제곱만큼 곱할 거야 라고 했던 1 플러스 누구지? 얘는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분의 얘는 2배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야. 이 정도 됐다. 근데 선생님 이거 아까 봤던 거 얼마? 1이에요. 그래서 앞에 걸 연산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1 더하기 2 사인 코사인이야 라고 정리 일단 이렇게 됐습니다. 오케이? 다시 뒤로 갈게요. 여기네도 전개합시다. 분배. 그럼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에다가 마이너스 2배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야. 이 정도 되지 않을까?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사인 곱하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얼마예요? 1입니다. 그치? 그래서 얘는 1 마이너스 2배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야. 그럼 결과적으로 여긴 얘랑 여긴 얘를 더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닐까요? 더해보니까 2배 코사인 세타 플러스 마이너스 속어 1 더했더니 얼마 나와요? 2 나옵니다. 연산 결과 2다. 포인트는 알겠지? 뭐냐면은 탄젠트가 섞여 나왔잖아. 물론 능력이 있어서 나는 탄젠트 넣고 풀 수 있어요. 이거 푸세요. 근데 선생님 능력이 없어서 일반적인 걸 좋아해서 탄젠트 코사인 사인 섞여 나오면 탄젠트 바꿔놓고 이야기합니다. 능력껏 하는 거예요. 나는 바꿔서 할 거니까 너네는 능력이 되면은 그대로 하든 바꿔서 하든 하십시오. 됐지? 다시 뒤로 가서 선생님이 할 얘기가 몇 개 더 있고 이제 끝입니다. 저기는 802번으로 갈 건데 802번 물론 선생님이 얘기한다고 모든 게 다 정답은 아니지, 그치? 근데 선생님이 조금 편하게 한번 이야기해보면은 여기 문제에서 802번에서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게 뭐랑 같대요? 마이너스 5분의 4랑 같고요. 마이너스 5분의 4랑 같고 여기는 세타는 3, 4분면 각이야. 3, 4분면 각이야. 이렇게 있지,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 정의를 먼저 써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 정의 써보면 선생님 여기 Y축 있고 여기 X축 이렇게 있고 3, 4분면 각이니까 여기 있는 각도가 여기 있어야 돼요. 그치? 근데 얘가 요거잖아. 거리분의 얼마? 거리분의 Y좌표가 요거예요. 그치? 여기에서 5만큼 떨어져 있고 Y좌표가 마이너스 4니까 여기다 여기 맞지? 요 거리가 5고요 3, 4분면 가 여기 있는 요 점의 Y좌표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4입니다. 이렇게? 그럼 얘는 요 거리가 4니까 요 거리가 얼마? 3이라고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긴 요 점 좌표가 얘가 세타인데 요 점 좌표가 얼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예요. 됐다. 근데 봐봐. 지금 요거 만드는 것도 좀 복잡하단 말이야? 막 생각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나는 별로 효율적이지 않다 생각해요. 근데 아무튼 정의하면 요거예요. 그럼 요거에 의해서 사인 세타가 나와 있으니까 코사인 세타 한번 구해봅시다. 코사인 세타는요, 얘는 거리분의 x좌표니까 5분의 마이너스 3이고, 탄젠트 세타는요, x좌표는 y좌표니까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4여서 얘는 얼마예요? 3분의 4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귀찮아서 나는 이렇게 할 거니까 너네는 선택 해. 내가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봐봐. 여기 있는 이 삼각함수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우리 이렇게 의미를 부여합시다. 삼각 B 플러스 삼각 B 삼각함수를 여기에서는 뒤에 있는 거 쫙 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삼각함수를 삼각 B 플러스 부호 이렇게만 이야기를 해보자.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거는. 이런 경우는 이건 왜 안 돼요 따지지 말고 이런 경우는 알겠지? 봐봐. 여기 삼각형을 그려요. 삼각비 할 거야 삼각비. 그래요 이렇게. 선생님 얘가 세타라고 하면 얘가 5대 4의 비를 갖는 게 맞지 않을까요? 부호 버리고 일단 삼각 B 먼저 하는 거야. 얘는 누구야? 3이야 이렇게. 오케이? 하나 해보자. 그럼 선생님 사인 세타는요 얼마야? 5분의 4예요 이렇게. 선생님 코사인 세타는요 5분의 3이에요. 선생님 탄젠트 세타는요 얼마예요? 3분의 4예요. 근데 얘가 아까 전에 몇 사분면 각이라고? 3, 4분면 각이야 라고 했으니까 이제 부호 부여를 하러 갑니다. 얼사탄이었잖아? 그치? 탄젠트만 양수야. 그래서 얘는 음수, 얘는 양수예요. 이렇게 해도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알겠지? 그래서 나는 조금 쉽게 이게 다 좌표평면 그래서 하면 물론 너무 좋지. 근데 좀 쉽게 접근하고자 하는 얘기가 이거니까, 이제 값을 삼각함수에 대한 그 수치가 있고, 그치, 값이 하나 있고, 나머지에 부여를 할 때는 삼각 B 플러스 부호야 라고 신경 쓰고 이야기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다시 뒤로 가서 할 얘기가 있으면 조금 더 해보자. 저희 815번 한번 가봅시다. 815번. 봐봐. 쫄지 말고 정리만 잘하면 됩니다. 쫄지 말고. 봐봐. 문제에서 세타가 파이보다 크고요. 그렇지? 2파이보다 작아요. 3, 4분면 아니면 4, 4분면이네. 그렇지? 이렇게 됐고 문제에서 요거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에다가 플러스 얘는 탄젠트 세타 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1을 만족합니다. 이거 만족할 때 코사인 세타 값을 표현해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이거 씨 복잡하네. 근데 생각보다 막 엄청 복잡하고 더럽고 지저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얘 정의할 수 있잖아. 그치? 탄젠트 사인 코사인 섞여? 안 섞여. 일단 차근차근 한번 해볼게요. 귀찮으니까 1 마이너스 c분의 이 sc지. 얘다 플러스 얘는 코사인 분의 사인 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이야. 얘가 1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요 분자에다가 코사인만큼 곱할 거야. 곱했더니 1 마이너스 코사인 분의 사인 코사인은 그대로 있고요. 얘는 플러스 사인 분의 얘는 코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 1입니다. 이렇게 됐나? 이거 뭐 별 수 있어? 없어. 통분해 통분. 얘에다가 이렇게 통분할 거야. 사인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분의 사인 했더니 사인 제곱 코사인 1 마이너스 코사인 했더니 얘는 코사인 무기 상태로 얘기하자.
그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은 1입니다. 얘가 성립할 때 뭐 코사인 값을 구하는 거니까 양변 똑같이 사인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똑같이 곱해줘요. 곱해줬더니 좌변은 사인 제곱에다가 코사인 플러스 코사인에다가 분배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2 코사인 플러스 1은 사인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이랑 같습니다. 이 정도 되지 않을까? 뭐 이거는 좀 편리한 방법은 있지만 나는 일단 오리지널로 갈 거예요. 이렇게? 그럼 봅시다. 아 선생님 이거 코사인 묶이네. 그치? 묶어. 그럼 뭐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2배 코사인 플러스 1 얘가 사인에다가 1 마이너스 코사인이에요. 이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 선생님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나왔으니까 요거 1 아니에요? 1이지. 그래서 요거는 코사인에다가 2 마이너스 2 코사인은 사인에다가 1 마이너스 코사인이랑 같습니다. 맞지? 그 양면 똑같이 1 마이너스 코사인이 있잖아. 그래서 양면 똑같이 1 마이너스 코사인만큼 나눴더니 이 코사인은 사인이랑 같아요. 그렇지? 그럼 다시 양변 똑같이 코사인 나눕니다. 그랬더니 코사인분의 사인은 결과적으로 탄젠트 세타라고 될 텐데 이게 얼마야? 2i. 그렇지? 봐봐. 얘가 파이랑 2파이 사이에 있으니까 3, 4분면 아니면 4, 4분면인데 탄젠트가 양수네? 얼사탄코 4, 4분면 각이야. 세타가 4, 4분면 각이구나. 이렇게 라고 일단 표기는 됐고요. 그렇지? 탄젠 세타가 2니까 4, 4분면각. 문제에서 코사인 세타 구하세요 라고 했잖아. 뭐 이용한다고? 삼각 B 플러스 부호 갑니다. 몰라. 이렇게 해서 세타 1대2의 B, 1대2대 루트 5의 B를 갖고 있어요. 맞지? 나는 코사인만 구하면 된다고. 그럼 코사인 세타는 뭐분의 루트 5분의 1인데 얼사탄코여서 4, 4분면에서 코사인은 음수예요. 마이너스 갖다 붙이면은 얘가 코사인 값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야, 연사 봐봐. 연사하는 거 어려워? 그치? 뭐, 물론, 선생님, 뭐 복잡해요 하겠지만, 목적이 명확합니다. 탄젠트 섞여 있으면 코사인, 사인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되고, 선생님이 일부러 특정한 방법적인 거를 이용을 하나도 안 했어요. 너네 어려워할 것 같아요. 와, 저거 어떻게 생각해요? 막 이럴 것 같아갖고, 하나도 안 했어요, 일부러. 안 했으니까, 오리지널로 갔어요. 식 정리하면은 그 이후에 나온 결과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거다. 알겠지? 식 정리만 열심히 하는 거고 중간중간에 이런 거 보이면 1이구나, 뭐구나, 요 정도만 체킹하면 되니까 나머지는 어렵진 않습니다. 알겠지? 잘 정리해보고 다시 뒤로 가서 한 문제만 더 하고 오늘 요건 종료입니다. 종료. 어, 822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거 하나 하고 종료합시다. 822번 갑니다.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이게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예요. 이거 갖다가 몇 사분면인지 막 그런 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근데 요거 하나 줄 테니까 갑자기 요걸 딱 줘놓고 사인 4승 세타 플러스 코사인 4승 세타를 한번 구해볼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렇지? 이게 어떻게 구하니? 못 구해요, 못 구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나는 여기다 이제 부가적인 걸 하나 더 쓸 건데 뭐가 있지? 했더니 우리 앞에서 했던 거 절대적으로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라고 하는 거는요 얼마예요? 무조건 1이에요. 이 정도 얘기되지 않을까? 맞지? 그럼 두 개의 사실을 통해서 예를 보여주셨는데 우리 고등학교 1학년의 생각으로 돌아가서 선생님 A 플러스 B가 나와 있고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나와 있으면은 세트예요. 뭐가?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세트예요. 세트. 왜 세트예요? 라고 하면은 이렇게 곱셈 공식 있잖아? 사인 플러스 코사인의 제곱은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플러스 2배의 사인 코사인이야 라는 공식이 있으니까 얘 알고 얘 알잖아? 얘는 세트. 오케이? 가면 출발. 얘가 얼마? 제곱했더니 2분의 1이고요. 얘가 얼마? 몰라. 1 플러스 2배의 사인 곱하기 코사인. 그치? 얘 넘어갔더니 마이너스 2분의 1, 2 나눴더니 마이너스 4분의 1입니다. 됐지? 그럼 사인 4승, 코사인 4승 한번 구해볼까요? 구하러 갑시다. 출발! 얘는 요거예요.
요거는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의 전체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배의 사인 제곱 세타, 곱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요거는 아까 전에 얼마였어? 이건 1이었잖아. 절대적인 거여서 1. 마이너스 2 곱하기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은 사인 곱하기 코사인의 제곱이랑 똑같으니 얼마예요? 16분의 1입니다. 결과적으로 얼마? 1 마이너스 8분의 1이 얘에 대한 결과일 거고 답은 얼마다? 8분의 7입니다. 이렇게 밑에 여기 있는 문제들은 다 곱셈 공식에 대한 이야기니까 곱셈 공식 잘 떠올려가면서 이야기 잘 하십시오. 알겠지?